밤 11시가 넘은 시간, 서울의 작은 아파트 문이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지은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문 밖에서 서 있는 사람은 민지였다. 지은의 절친한 친구 수민의 누나, 이미 약혼한 여자.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안으로 들어오더니 미안해, 지은아. 나 더 이상 못 참아라고 속삭이며 지은의 품에 안겼다. 그날 밤, 민지는 지은의 침대에서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대화는 지은의 삶을 영원히 뒤집어 놓을 비밀을 드러냈다. 지은은 민지의 눈빛에서 평소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읽어냈다. 너도 나처럼 지은의 속마음이 요동쳤다. 지은은 25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온 그녀는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때문에 늘 조심스러웠다. 친구 수민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까웠고 수민의 가족 모임에도 종종 초대받아 민지를 알게 됐다. 민지는 28살, 성공한 마케터로 약혼자 영준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는 약혼자가 바람피운 사실을 털어놓으며 그보다 더 깊은 고백을 했다. 나 여자를 좋아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민지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 자신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민지는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완벽한 딸로 키우셨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시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으로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해라고 늘 강조했다. 지은은 대학에서 첫사랑을 만났지만 그 관계가 드러날 뻔한 순간 포기했다. 그 후로 지은은 혼자서 고독을 삼켰다. 민지의 고백은 지은에게 거울처럼 비춰졌다. 나도 그래? 하지만 어떻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민지는 약혼을 깨고 싶다고 말했다. 영주는 좋은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없어.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민지의 눈빛에 담긴 감정은 지은을 끌어당겼다. 새벽이 되자 민지는 고마워, 지은아. 내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 라고 말하며 떠났다. 하지만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지의 방문은 지은의 억눌린 감정을 깨웠다. 다음 날 수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제 누나가 내 집에 갔대?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 비밀이 수민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지은의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지은은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갔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민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은아, 내가 좋아. 어제 내 품에서 느꼈어.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누나, 수민이 때문에. 안 돼.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민은 이해할 거야. 우리는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어. 지은은 내심 동의했지만 가족의 반대를 생각하니 두려웠다. 지은의 어머니는 최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라고 압박을 주고 있었다. 민지와의 관계가 드러나면 모든 게 무너질 터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지만 점점 감정이 깊어졌다. 민지는 약혼자 영준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영준에게 솔직히 말할게. 지은은 불안했다. 영준이 화내면 어쩌려고. 민지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내 선택이야. 너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영준은 민지의 고백을 듣고 충격받았지만 내가 동성애자라고? 그건 병이야. 라고 비난했다.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지은에게 기대며 버텼다. 지은은 민지의 강인함에 끌렸다. 그러나 수민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나가 요즘 이상해. 너랑 자주 연락하나? 지은은 거짓말로 넘겼지만 죄책감이 쌓였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지은의 회사 동료들은 결혼 안 해? 라고 물으며 이성애를 당연시했다. 지은은 속으로 괴로웠다. 민지와의 만남은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불안과 함께 왔다. 어느 날 민지의 부모님이 약혼 파탄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민지야, 내가 왜 그래?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민지의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민지는 전마, 나 행복하고 싶어라고 대답했지만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했다. 지은은 민지를 위로하며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관계가 가져올 대가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지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수민을 배신하는 기분이야. 이민지는 수민은 우리 편이 될 거야 라고 믿었지만 지은은 확신이 없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공개적으로 함께할 수 있을까? 지은의 질문에 민지는 그날을 위해 싸우자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민지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지 씨, 약혼 깨진 이유가 뭐래?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민지는 버텼지만 지은은 자신의 비밀을 더 깊이 숨겼다. 이 관계는 두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상처를 주었다. 첫 번째 고비가 왔다. 수민이 우연히 민지의 핸드폰을 보고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누나, 지은이랑 무슨 사이야? 수민의 전화에 민지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수민은 충격받았지만 누나 행복하면 돼. 하지만 지은이 내 친구잖아. 수민의 반응은 복잡했다. 지은은 수민을 만나 사과했다. 미안해, 수민아. 의도치 않았어. 수민은 너희 둘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가족들 때문에 힘들 텐데 라고 걱정했다. 이 대화는 지은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겼다. 수민의 지지는 고마웠지만 이제 가족에게 어떻게 말할지 문제가 됐다. 민지의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했다. 민지야, 치료받아. 그건 정상 아니야. 아버지의 말에 민지는 아빠, 이게 제 본 모습이에요 라고 맞섰다. 가족 모임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지은은 멀리서 민지를 응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지은의 내면 충돌이 깊어졌다. 내가 민지를 사랑하는 게 맞아? 아니면 그냥 동질감일까? 지은은 혼자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민지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꿨다. 지은아, 나 포기 안 해. 너 없인 안 돼. 그 말에 지은은 결심했다.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첫 번째 파일은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과 초기 갈등을 그렸다. 수민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지은의 부모님이 지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지은아,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남자친구 생겼어. 어머니의 질문에 지은은 아니에요. 일 때문이에요.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쌓였다. 민지는 가족과의 싸움으로 지쳐 있었다. 부모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어쩌지? 민지의 눈물에 지은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비주류였다. 두 사람은 더 조심스럽게 만나기로 했다. 주말에 서울 외곽의 카페나 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민지는 지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며 키스를 시도했다. 지은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받아들였다. 그 순간의 달콤함은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민지의 전 약혼자 영준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민지가 여자 때문에 나버렸대. 회사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지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지은은 민지를 병원에 데려가며 내가 지킬게라고 약속했다. 지은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 사랑이 진짜일까? 아니면 사회의 압력 때문에 과장된 걸까?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감정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좋아했던 기억. 하지만 그걸 숨기며 살아온 세월. 민지와의 관계는 지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책임을 안겼다. 수민이 중재자로 나섰다. 누나, 지은이랑 잘해라. 하지만 가족들 설득해야 해. 수민의 조언에 민지는 고마워, 수민아 라고 울었다. 그러나 수민의 부모님, 즉 민지의 부모님은 여전히 완강했다. 가족 모임에서 대충돌이 일어났다. 민지의 아버지가 민지야,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집안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아빠, 제 행복을 왜 인정 안 해주세요 라고 반박했다. 어머니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텐데 라고 울었다. 지은은 이 소식을 듣고 민지에게 달려갔다. 누나, 괜찮아. 민지는 지은아, 나 이제 어떻게 해? 라고 절망했다. 지은은 민지를 안으며 우리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민지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있을까? 사회적 압력도 가중됐다. 지은의 회사에서 LGBTQ+ 관련 뉴스가 화제였다. 동료 하나가 동성애는 비정상적이야 라고 말하자 지은은 속으로 분노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민지는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잃었다. 소문 때문에 상사가 날 피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봐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 안 해. 이게 내 싸움인데 민지의 강인함은 지은을 감동시켰다. 두 사람은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로 가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다. 바다를 보며 민지는 저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라고 말했다. 지은은 나도 그래라고 답하며 손을 잡았다. 여행 중 두 사람은 미래를 논의했다. 결혼은 안 돼도 함께 사는 건 어때? 민지의 제안에 지은은 좋아라고 동의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자 문제가 산적했다. 수민이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자직 안 돼라고 거절했다. 지은의 부모님이 지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소개팅 해볼래? 좋은 남자 있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엄마, 나 혼자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는 결혼해야 해 라고 화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민지에게 털어놓자 민지는 내 부모님도 설득해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불가능해. 우리 집은 더 보수적이야.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을 만들었다. 민지는 그럼 포기할 거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 하지만 망설였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민지는 결단을 내렸다. 부모님께 지은이를 소개할게. 지은은 충격받았다. 누나, 그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민지는 숨어 사는 건 싫어. 공개적으로 사랑하자. 이 결정은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가족 모임에서 민지는 지은을 데려갔다. 이 사람이 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뭐라고? 여자. 미쳤어. 아버지의 고함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은 죄송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을 더 가까워지게 했지만 상처를 남겼다. 수민이 지은을 만나 누나가 너 때문에 고생이야. 하지만 행복해 보이네 라고 말했다. 지은은 수민아, 미안해 라고 사과했다. 수민은 괜찮아. 너희 응원할게요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민지는 무시해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불편했다. 이 과정에서 지은의 내면이 성장했다. 이 사랑을 위해 싸워야 해 지은은 결심했다. 두 번째 파일은 가족 갈등과 사회 압력을 깊게 파고들었다. 공개된 관계 후 지은과 민지의 삶은 폭풍 속으로 들어갔다. 민지의 부모님은 민지를 집에서 쫓아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우리 딸 아니야.
아버지의 말에 민지는 짐을 챙겨 지은의 집으로 왔다. 지은아, 나 이제 너랑 살아. 지은은 환영했지만 불안했다. 우리 집도 곧 알게 될 텐데 이민지는 그때 가서 대처하자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는 일상을 시작했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산책하는 평범한 행복. 하지만 그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의 부모님이 수상쩍어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요즘 왜 집에 안 와? 친구 집에 산대. 어머니의 전화에 지은은 네, 민지 누나 집이에요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수민이 부모님께 모든 걸 말해버렸다. 엄마, 지은이랑 누나가 사귀어요. 지은의 어머니는 충격받아 병원에 실려갔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가 전마, 미안해라고 울었다. 어머니는 내가 왜 그래?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우리 둘이 있잖아.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다. 이게 가치가 있을까? 가족을 버린 대가로 민지는 가족은 언젠가 이해할 거야 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로 상사의 말에 민지는 분노했다. 이게 차별이잖아요. 하지만 소용없었다. 지은도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 씨,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에 지은은 고립됐다.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성 커플, 역겹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민지는 무시해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상처받았다. 두 사람은 상담소를 찾았다. 우리는 정상이에요. 상담사의 말에 위안을 얻었지만 외부 압력은 계속됐다. 수민이 부모님 설득해볼게라고 나섰지만 실패했다. 엄마 아빠가 완고하세요. 수민의 말에 민지는 절망했다. 이 와중에 민지의 전 약혼자 영준이 나타났다. 민지야, 나한테 돌아와. 그 여자 버려. 영준의 제안에 민지는 절대 안 되라고 거절했다. 하지만 영준은 지은을 협박했다. 내 회사에 소문낼 거야. 이 지은은 두려웠다. 누나, 어쩌면 민지는 싸우자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신뢰를 시험했다. 지은은 영준을 고소하자라고 제안했다. 민지는 동의했다.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법원에서 영준의 협박이 증명됐지만 사회의 여론은 여전했다. 동성애자들이 왜 그래? 미디어에서 논란이 됐다. 지은과 민지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친구들이 응원했다. 수민이 너희 편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했다. 지은아, 치료받아.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아빠, 이게 제 본 모습이에요 라고 맞섰다. 가족 상담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피로가 쌓였다. 민지는 새 직장을 찾았지만 낮은 급여였다. 지은은 내가 더 벌게라고 말했다. 함께 사는 삶은 달콤했지만 외로웠다. 친구들도 멀어지네. 민지의 말에 지은은 우리 둘이면 되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내면에서 지은은 후회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민지는 지은의 고민을 눈치챘다. 지은아, 나 사랑해. 지은은 등. 하지만 힘들어. 솔직한 대화가 이어졌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민지는 부모님께 다시 도전했다. 엄마, 제 행복 인정해주세요.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작은 변화였다. 지은도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사회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LGBTQ+ 행사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민이 압력에 못 이겨. 누나, 그만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수민아, 너마저. 수민은 미안해. 가족 때문에. 이 배신은 민지를 무너뜨렸다. 지은은 민지를 안으며 나 믿어 라고 말했다. 세 번째 파일은
사회적 가족적 충돌의 절정을 그렸다. 배신의 아픔 속에서 지은과 민지는 더 단단해졌다. 수민의 변심은 일시적이었다. 미안해, 누나. 부모님 압력 때문에 수민의 사과에 민지는 용서했다. 하지만 신뢰는 금이 갔다. 지은은 수민을 믿자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새 출발을 결심했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동의했다. 부산에서의 삶은 조용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서 일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따라왔다. 민지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말에 민지는 아빠, 여기서 행복해요라고 말했다. 대화가 이어졌다. 어머니가 지은 씨, 우리 딸 잘 부탁해라고 말하자 모두 놀랐다. 작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지은의 부모님도 서서히 변했다. 지은아, 건강히 지내. 어머니의 전화에 지은은 울었다.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시간이 더 필요해. 사회적 도전은 계속됐다. 부산에서 동성 커플로 사는 게 쉽지 않았다. 이웃들의 시선에 민지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지은은 직장에서 승진했다. 내 능력이야. 민지의 격려에 지은은 자신감을 얻었다. 하지만 영준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민지야, 아직 나 사랑하지. 영준의 메시지에 민지는 무시했다. 지은은 차단해라고 조언했다. 내면의 갈등이 재발했다. 지은은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슬퍼라고 털어놓았다. 민지는 집양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미래 계획을 세웠다. 결혼식은 안 돼도 파티하자.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모임을 가졌다. 수민이 왔다. 축하해, 누나.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회 미디어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동성애 홍보하지 마. 민지는 우리 사랑이야 라고 응수했다. 큰 시련이 왔다. 민지가 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지은은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다. 누나, 성어. 민지는 깨어나. 지은아, 사랑해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가족들이 모였다. 민지의 부모님이 지은 씨 덕분에 민지가 살아라고 말했다. 지은의 부모님도 왔다. 우리 딸아, 미안해. 화해의 물꼬가 튀었다. 회복 후 두 사람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LGBTQ+ 단체에 가입해 강연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동성애 반대 시위대의 고함에 두 사람은 두려웠다. 수민이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가족의 지지가 커졌다. 지은의 내면은 안정됐다. 이 선택이 옳았어. 민지와의 사랑은 모든 걸 이겼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남아있었다. 직장에서 차별을 겪었다. 승진 취소됐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소송하자라고 말했다. 법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차별 금지, 미디어에서 보도됐다. 두 사람은 롤모델이 됐다. 마지막 갈등이 왔다. 민지의 부모님이 완전한 수용을 거부했다. 결혼은 안 돼. 지은은 우리는 이미 함께해요 라고 말했다. 대화 끝에 어머니가 시간 주세요 라고 말했다. 작은 희망이었다. 네 번째 파일은 화해와 새로운 도전을 다뤘다. 부산에서의 삶이 안정되자 지은과 민지는 미래를 꿈꿨다. 집 사자. 민지의 제안에 지은은 좋아라고 답했다. 작은 집을 마련해 함께 꾸몄다. 매일 아침 서로를 보며 웃었다. 가족들의 방문이 잦아졌다. 수민이 누나, 행복해 보이네 라고 말했다. 민지의 부모님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지은 씨,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감동받았다. 지은의 부모님도 따라 내 선택 존중해라고 말했다. 완전한 화해였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냉혹했다. 법적 보호가 부족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되면 좋겠어. 민지의 말에 지은은 활동에 더 열심이었다. 단체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미디어 인터뷰에서 우리 사랑은 정상입니다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있었다. 가족 파괴자, 익명 메시지에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다. 기념일에 여행을 갔다. 제주에서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맹세했다. 내면의 평화가 찾아왔다. 지은은 모든 대가를 치렀지만 후회 안 해라고 생각했다. 민지는 너 덕분에 자유로워졌어 라고 말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행복을 공유했다. 수민이 부러워라고 농담했다. 마지막 시련이 왔다. 민지가 병에 걸렸다. 암일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지은은 민지를 돌봤다. 가족들이 도왔다. 민지야, 이겨내.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네 라고 답했다. 지은은 나 없이 가지 마라고 울었다. 민지는 회복됐다. 지은아, 고마워. 이 경험은 두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두 사람은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후배들에게 희망이 되자 민지의 말에 지은은 동의했다. 책을 쓰기로 했다. 우리 이야기 출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감동적이다. 독자들의 편지에 위로받았다. 하지만 논란도 있었다. 도덕적이지 않아. 지은은 사랑은 도덕 이상이야 라고 생각했다. 결국 두 사람은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가족의 지지,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민지의 말에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독자들은 생각하게 된다. 동성사랑이 사회의 규범을 깨는 선택은 과연 옳은가, 그른가?